미국 현지 시간 28일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월스트리트저널, USA 투데이, 폭스 비즈니스, 워싱턴 익자미너 등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특히 워싱턴 익자미너의 기사의 일부분에는 링크를 걸어 강조했는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트럼프가 대응 확대를 밝힌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검사를 넘었다. 이러한 백악관의 뜬금없는 자화자찬식 홍보는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미국 정부의 대응을 매번 전 세계가 표준 모델로 인정한 한국의 대응 방식과 비교하며 왜 한국만큼 못하냐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이 인용한 이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주 한국을 추월했다. 미국은 1000명당 16.42건의 검사를 실시했고 한국은 1000명당 11.68건이다 라고 보도합니다. 실제로 한국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해당 일까지 총 검사수가 약 61만 5천 건으로 총 인구수 약 5,200만 명인 한국의 평균 검사수는 1000명당 11.82건이라는 계산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일까지 총 검사수가 약 580만 건이고 총 인구수 약 3억 3천만 명인 미국의 평균 검사수는 1000명당 17.58건으로 백악관이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는 인구 대비 검사수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을 앞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논리라면 이전 브리핑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단검사 수치의 단순 비교는 아무 의미 없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은 곧 백악관이 지금 별 의미 없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더군다나 미국이 검사수에서 드디어 한국을 넘었고 5월이면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아질 거라며 자축한 날 미국의 총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한국은 확진자 1,700여 명에 사망자 240여 명인데 반해 미국은 사망자 5만 8천여 명으로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비교에 매우 민감하게 대하는 모습은 어느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야후 뉴스의 한 기자가 한국이 미국보다 인구 1인당 5배 더 검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하며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 기자냐? 따졌습니다. 얼마 후 백악관 측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이 기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야후 사과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라며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또한 추후에 이 야후 뉴스의 기자가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사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 고맙고 매우 멋지다 라며 금세 풀어진 듯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 브리핑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국이 지금까지 검사를 정말 잘해왔다고 극찬했다며 자랑하듯이 말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꽤나 코믹한 요소가 넘쳐 한편의 개그를 보는 것 같네요. 한편 드디어 한국을 넘었다며 마치 승자가 된 듯 자축하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은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지난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제1회 WEA 컨퍼런스에서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표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니하고 미숙한 미국과 다르다. 우리는 같은 날 확진자가 생긴 미국 지도자들의 아니한 태도와 사뭇 달랐다.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진료비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하루 최대 630명이 사망하는 뉴욕에 비해 서울은 모든 기간 통틀어 사망자가 단 2명 나왔다. 이번 사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통합, 혁신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계속 듣고 있으면 뭔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발표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독특한 컨셉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을 기억하십니까? 각 나라의 정상들의 회담인 정상회담을 패러디한 비정상회담은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자칭 국가대표가 되어 핫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죠. 비정상회담을 시작으로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TVN 뇌색시대 문제적 남자 등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했던 한국인보다 한국에 대해 더 잘 아는 대한미국인 타일러 라쉬가 최근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라는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타일러는 이 방송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미국은 의료기술 서비스가 최고 수준인데 반해 보험이 전혀 안 돼 있다. 미국은 지난 10년 넘게 의료 시스템을 두고 정치 싸움만 해왔다. 대중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거다. 대한민국인 타일러의 이러한 언급은 앞서 소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역시 이번 사태 대응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수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무상으로 공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이는
있는 미국 내부에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을 전 부통령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2일 미국 정치 매체인 더 힐과 악시오스는 바이든 캠프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준비한 전략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이 문서 중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검사 역량을 총동원해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적 최악의 보건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온라인 연설에서도 한국은 우리와 같은 날 첫 감염 환자가 나왔다. 한국은 확산을 멈출 검사와 철저한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덕분에 국가 전체를 봉쇄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우리에게는 그중 어떠한 것도 없었고 이는 백악관의 계획 및 준비 실패다 라며 한국과 비교하며 현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죠. 참고로 AP통신에 의하면 지난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의 거물들이 공식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여 이번 대선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박원순 서울시장, 방송인 타일러,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모난 돌처럼 걸리적거리게 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드산티스 주지사에게는 쩔쩔 매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끔 하는데 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개방한 플로리다 해변 코코아 비치에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의 사진을 보고 나머지 주에 정말 보기 안 좋다며 폐쇄를 요구했지만 나는 해변을 다룰 수 없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드산티스 주지사가 백악관에 초대되어 경제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자 엄청난 활약이라며 극찬까지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대로 찍혀서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극찬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왜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드산티스 주지사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해 보이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몇 달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대 경합주가 바로 선거인단 수가 29명으로 가장 많은 플로리다주라는 것이죠.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아들뻘 주지사가 대놓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꾹 참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이상할 정도로 강한 집착은 방역뿐만 아니라 한미 방위비 문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75만의 분량의 진단키트를 지원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이 한국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 인사와 함께 미국에서 꺼낸 말이 바로 한국 정부가 더 타협하기를 바란다면서 방위비를 더 인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방역 전문가를 보내준 형님 나라의 도움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고자 국가 봉쇄로 막혔던 하늘길을 예외적으로 열어주는가 하면 미국은 지원 요청해서 받을 것 다 받으면서 한국에 돈을 더 내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다 내줄 만큼 호락호락하진 않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13% 인상안이 현재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주한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이 이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문제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 측에서 미국에 먼저 제안을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만이라도 먼저 타결하자고 말이죠. 이 제안은 미국 측에 있어서 절대로 나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염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하고 있음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전히 감염을 컨트롤하겠다며 긴급 사태를 가급적 선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의 신종 코로나19 확진자는 9일 하루 동안 1,444명이 새로 파악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10일 보도했다. 요일별로 확진자 수에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12명만은 수준이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6일 연속 1,000명을 훌쩍 넘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9,658명 늘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49,622명이다. 사망자는 5명 늘어 1,061명이 됐다. 9일 도쿄도에서 확진자 331명이 새로 보고되는 등 감염 확산이 진정하지 않은 가운데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지방에서 감염이 더 심각한 양상이다. 오키나와는 이날 확진자 159명이 새로 파악돼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오키나와의 인구는 약 146만 명이고 도쿄도의 인구는 1,4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9일 신규 확진자 기준 인구당 확진자는 오키나와가 도쿄의 약 4.6배 수준이다. 시마네현에서는 9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역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가운데 시마네현 마스에시의 한고교 축구부원 중 기숙사 생활을 하는 남학생 80명과 자택에서 통학하는 축구부원 6명, 담당 교원 2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정책과 방역을 병행하겠다며 여전히 긴급사태 선언을 피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9일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고용이나 생활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감염을 컨트롤하면서 가능한 한 재선언을 피하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관광산업을 살리겠다며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정책을 강행 중이다. 감염 확산을 억제하겠다며 도쿄만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미 전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6월 중순에 도쿄를 중심으로 새로운 타입의 유전자 배열을 지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등장했다.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파악된 확진자 다수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코로나19는 이미 도쿄에서 지방으로 퍼질 대로 퍼진 상황으로 보인다. 유권자 78% 아베 지도력 발휘 못해 비판 여론 최고조.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갈팡질팡 대응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달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7에서 9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 여론의 비율은 지난달 3에서 5일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상승했으며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아베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포인트 떨어져 3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78%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평가했다. 17%만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장기간 기자회견을 하지 않다가 최근 원폭 희생자 추모 행사를 계기로 열린 2차례의 기자회견에서 판에 박힌 답변만 내놓은 것도 민심 이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열린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는 9일 위성방송 BS 아사히에 출연해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총리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때는 제대로 여는 것이 좋다고 쓴소리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의 구간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6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85%에 달했다. 응답자의 45%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은 48%였다. 같은 인물이 장기간 총리로 재직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로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웃돌았다. 긍정, 부정적 영향이 같은 수준이라는 답변은 42%였다.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로는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24%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오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3위는 고노 타로 방위상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이 33%, 제1야당인 이펀 민주당이 5%였다. 응답자의 46%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반응했다. 일본 82명 목숨을 잃고 뒤늦은 고백. 국내에서 이번 주 52일의 역대 최장기 장마 기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태풍 장미까지 상륙하며 큰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장마는 예측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일본도 올해 전례 없는 장마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은 47일째 지속되고 있는 긴 장마에 주말 사이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사망, 실종 등 누적 인명 피해는 50명에 달했다. 특히 10일 오후 한반도 상륙 예정인 제5 태풍 장미 영향으로 10일에만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된 경남과 제주에는 초비상이 걸린 상태여서 추가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달 29일 연속 비가. 일본 기상청은 얼마 전 레이와 2년 7월 호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지난달 일본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비에 대한 명칭이다. 지난달 3일부터 이 지역에는 마지막 날까지 29일 동안 비가 왔는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비의 양도 엄청나 구마모토 히나마쿠사 시우시부카 1342mm를 비롯해 오이타, 현 히타 시 1034.5mm, 기후현 다카야마 시 838.5mm 등 곳곳에서 7월 신기록을 썼다.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긴 장마로 인해 82명이 사망하고 여전히 4명이 실종 상태다. 건물 17,898채는 침수, 파손, 붕괴 등 피해를 입었다. 일단 우리보다 앞서 장마 영향권에 들었던 일본에서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구마모토 현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지난달 4일 강물 범람 사태 때문이다. 지난 1일 마이니치 신문은 당시 위기를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보여준다. 예측 어려웠다. 신기술 활용 필요 지적. 구마모토 현 히토요시 시에서 2층 집에 사는 80대 에즈마